인플루언서 보람 씨의 SNS 속 일상은 누가 봐도 그냥 부자. 그리고 이 사람도 SNS에 자기가 부자가 된 비결을 공개를 했어요. 이희진과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 근데 수익률이 무려 하루 평균 300에서 400만 원을 벌었대요. 슈퍼카를 탈 정도의 부를 축적한 주식 고수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보람은 2만 6천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주식하는 인별그램 아줌마라고 이름하야 주식 인줌마라고 불렀대요. 이희진과 다른 게 있다면은 주부 타겟층의 마음을 제대로 공략했다는 건데요. 이희진처럼 호화로운 일상을 보여주기만 한 게 아니라 단란한 가족을 공개하면서 나도 애엄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는 의료기관에 방호복, 마스크 기부도 하고 이런 행동들로 주부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사진하고 아들 사진, 뭐 남편 사진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여행하는 사진들도 아주 자주 올라왔었어요. 주식 피드보다 그런 행복해 보이는 일상들의 사진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애기들 여권 사진을 만들어서 올렸더라고요. 이 엄마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부들이 이보람의 말에 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를 축적한 비결이 주식 단타를 제대로 아는 나의 능력이다 라고 각인을 시킨 거죠. 조리원에 있으면서도 매매하고 그랬었어요. 하루 수익 최고 찍었었던 8천만 원 올렸었던 날도 여행 중이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수익이 3, 4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하루에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가고 그런 수익을 매일매일 내는 걸 보면서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백전백승. 1년 7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식하면서 어떻게 단 하루도 이렇게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싶다가도 저 사람은 진짜다라고 더 믿음이 쌓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이 주식 좀 아는 사람이라는 티도 자연스럽게 내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스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 이참에 저도 좀 핸드폰을 두들겨 봤거든요. 근데 이보람이 얘기한 이 스켈이 뭐냐면요. 스캘핑이라고 해서 단타라는 건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건 주식값이 제일 쌀 때 샀다가 가장 높게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알았다는 게 저는 더 기가 막힙니다. 그 비결이 뭐냐 물으면은 이보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소위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부티크 출신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자신이 이 바닥에서 12년 동안 있었고 12개의 차트를 동시에 보면서 VIP 관리를 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SNS로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된 모습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쉽게 각인될 수 있구나 싶어요. 이렇게 주식 인준마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2017년부터 SNS로 이보람이 연락한 불특정 다수 사람들과 지인들까지 이보람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좀 많이 한창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DM을 보내서 이 친구랑 연락이 받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말을 걸었더니 되게 소탈하게 언니 이런 식으로 되게 가까운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해줬던 거. 피해자는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후에 어떻게든 일을 복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때 이보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고 해요. 일주일 안 됐을까요? 자기가 아는 동생이 투자 회사를 차리는데 거기에 자기가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원금해서 10% 돌려줄 수 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 좀 넣어보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치가 눈에 보이니까 믿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보람을 아는 오랜 지인들도 그녀의 말에 그냥 계속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는 민철 씨에게 어느 날 이보람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보람. 오랜만이네. 자,
민철 씨는 내심 그녀의 방문이 반가웠어요. 야, 애들이 네 얘기 많이 하더라.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좀 벌었지. 야, 동창들 밥 좀 많이 사줘라. 그래서 밥 팔아주러 왔잖아.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초중학교 동창이니까 내심 돈 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던 찰나 근데 넌 주식 안 해? 주식? 나 같은 친구 둬서 뭐해? 내가 정보 줄게. 이런 정보 아무나 안 주는 거 알지? 그래? 뭔데? 자, 봐봐. 이게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불려서 원금의 매달 2%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죠. 동창 모임 때 항상 슈퍼카 끌고 오고 명품으로 올 도배를 다 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너도 주식을 투자해라. 자기가 수익 낳는 지표라든가 통장 내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빙될 수 있는 서류를 다 보여줬었어요. 이보람을 통해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동창 민철 씨는요, 결심을 합니다. 처음 투자할 때 제가 5천만 원을 했었어요. 매달 4월, 5월, 6월 달 하면서 5천 이렇게 제가 한 통액이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설마 동창이 사기를 칠 거라는 거는 뭐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작은 균열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입금이 되다가 안 되다가 그게 6개월 정도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내일 입금된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 실제 있는 일을 약간 비튼 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그 심리를 이보람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매일 수익을 낸다는 그녀의 말. 짐작하셨겠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이보람은 작전 세력인 부티크에서 활동한 적도 없었고 모든 게 조작이었어요.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사람들에게 이보람이 받은 돈이 얼마냐면요. 거액 투자자는 7명 정도로 약 118억, 소액 투자자는 37명 정도로 약 42억, 불특정 다수에게 약 161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321억 원. 2017년부터 약 4년간 거짓으로 투자금을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고 있었던 거죠. 예. 처음에는 소액을 피고인에게 맡겼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에 실제 약속한 수익금보다 더 돈을 많이 주면서 이거는 뭐 잘 돼서 주는 거다. 그냥 선물로 생각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신뢰를 쌓게 되고 금액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은 그 정체가 밝혀질 뻔하기도 했어요. 2018년 즈음부터 뜨거워진 이보람의 유명세가 3년 만에 주부 팬들을 넘어서 더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백전백승의 수익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이보람은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소통하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SNS를 볼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이미 그녀에게 빠져든 추종자들에게만 자기 주식 수익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위기를 넘기고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보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명 주린이들의 등장.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로 붐이 일면서 다시 한번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희진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2021년 3월쯤 주식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글을 올려요. 이번엔 팬들도 놀래요. 왜냐하면요, 이전에 이보람이 했던 말과는 정반대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돈 내고 주식 강의 같은 거 듣지 말라고 이보람이 그런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본인이 유료 주식 강의를 하겠다고 나선다. 뭔가 수상쩍죠. 그런데 이땐 큰 논란 없이 지나갔다고 해요. 주식 고수의 강연을 언제 또 들어보겠냐며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인당 이 강연비가 정말 놀랍습니다. 인당 3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수강 인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집단 고수에 참여한 사람이 50여 명인데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요. 그 드러난 금액이 약 1억 6천이래요. 그러니까 이 강연 세부사항을 보면은 일단 뭐 호텔에서 진행을 했고 저녁에 뷔페도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4시간 강연에 330만 원은 이게 유명 일타 강사들 강연 몸값이 억대로 호가한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이제 나도 저렇게 큰 돈을 빠른 시간 안에 벌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330만 원도 그거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 보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왜냐면 굉장히 유명했었으니까 강의가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연예인 사인회 하듯이 사인도 하고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사진 찍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 어떤 강연 날은요. 이보람의 아이 생일이라고 파티까지 열어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건 뭐 주식 강연이라기보다는 팬미팅에 좀 가까운 거 아닐까? 근데 사람들이 33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강의를 듣고자 한 이유가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졌거든요. 네, 바로 이보람이 직접 운영하는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거죠. 이 강연을 듣고 그 채팅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일명 나비족이라고 했대요. 듣기로는 강연 때 자신의 주식 차트 그 몇 년치를 보여줬는데 이게 넘기다 보면 마치 나비의 날개짓 같다? 뭐 그래서 나비 효과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 안에 열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요. 330만 원을 내고 강연을 들은 나비족이다. 이게 일종의 표시를 하는 건데 버터플라이 이펙트의 약자의 BE 더하기 거기에 강의를 3번 들었다. 그럼 3회차면 BE3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만들고 또 그 기수별로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이 채팅방이 시크릿 클럽인 것처럼 소수에게만 주는 정보를 줄 것처럼 언니, 오빠, 이 친근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소통하기 편한 분위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차 위기를 넘겼을 때처럼 단단한 믿음의 고리가 형성된 소규모 모임을 활용하는 게 들킬 위험도 적고 돈을 받아내기도 쉽다는 판단이었겠죠. 그런데 이 이보람이 매건 수익률을 의심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2021년 6월 19일 이보람이 강연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튜버이자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저격을 한 유튜버가 이 씨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인증을 좀 해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00만 원, 400만 원씩 벌던 그 계좌와 계좌 일자를 그냥 단편적인 사진 형식 말고 동영상으로 인증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보람이 대응을 못한 거죠. 지켜본 사람들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보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걔 뭐냐 그 사기꾼에 뭐 이희진인가 걔 그렇게 신상 다 털려서 있는 상태에서 사기치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시죠? 아니, 우리 애들하고 막 이렇게 다 오픈해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피드를 몇 년 동안 이어오고 아니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사기꾼으로 어떤 심리 상태인지 얼마나 꼬였으면 세상을 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건지. 와, 이희진을 들먹였어요. 자기는 이희진 같은 사기꾼이 아니다. 내가 내 신상, 가족들의 신상 모든 것들을 다 SNS에 다 공개한 상태인데 어떻게 사기를 치겠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하지만 불안해진 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보람 옆에서 무보수로 도와줬던 스태프들이 있었는데요. 강연 때 도와주고 채팅방 관리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불시에 이보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이보람의 수익 계좌 내역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날 거기에서 팬들이 본 건요.
거래 내역조차 없는 텅 빈 계좌였습니다. SNS에 매일 인증한 거래 내역 자체가 그냥 없었던 거예요. 단 하루도 손해 본 적이 없다는 이 주식 고수의 스킬도 그리고 비밀도 애초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게 이렇게 손쉽게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믿었었어요. 그 사진이 올라오고 나서도 안 믿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을 이제 차리기 시작하면서 대화방에 이제 불이 났죠. 거의 그냥 애기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거진 뭐 분유값 벌려고 시작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진짜 망연자실한 상태였던 거고. 그렇다면 대체 1년 7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인증했던 자료들,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참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참 이게 허무한데요. 수익이 났다고 인증한 사진이 그냥 다 그냥 간단한 앱으로 조작한 거였어요. 사람들을 속인데 뭔가 비범한 수법이 있던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눈속임을 해온 거라 사실을 안 피해자들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실체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321억 원을 편취할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맞아요. 특히 이보람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공략했어요. 왜 사람이 늦은 밤에 혼자 있다 보면 약간 센치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보람은 이런 밤늦은 시간에 그런 센치해진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마치 친구에게 전화해서 속삭이듯이 자기 속 얘기를 하듯이 목소리를 녹음해서 올리기도 했답니다. 새벽에 애들 보면 이렇게 예쁜 애들 있는 엄마가 왜 이렇게밖에 행복함을 못 느끼고 사는 건지에 대해서 미안할 때도 있고, 도피처라기보다는 그냥 막 무기력하고 공허할 때 저는 매매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챙기는 이득이 뭐냐면 내 일상의 변화죠. 내가 정말 뭔가 보람됨을 느끼고. 이보람 같은 경우는요, 백전백승 주식 고수라고 하니까 가짜 아니냐라는 뒷소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뒷소문들을 잠재운 묘수가 있었어요. 그 자기만의 주식 투자 성공 방법 중에 하나를 공개를 했죠. 일명 돌파 매매라고. 상승 추세가 보인다 싶으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댓글로 정답지 다 퍼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하니까 다음날에 이제 그 피드가 삭제됐었거든요. 사실 주식 공부한 사람이면은 대부분 거쳐가는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돈 잘 버는 사람이 본인의 방법 중에 하나라면서 올렸다가 삭제하니까 그 피드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안달이 났었죠. 피드가 10,000개에 가까웠었는데 피드 맨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주식 피드만 그 몇 번이고 되돌려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어요. 한마디로 애간장을 녹인 거네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삭제하고 뭔가를 알려줬는데 나 못 봤어. 이러면 뭐 누구라도 조바심 나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 마음을 쥐락펴락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나서 슬슬 마지막 단계로 돌입합니다. 그 요즘 SNS 소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부자 인플루언서를 사칭한 범죄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사귀면 안 되는데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사건은 다름 아닌 아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난데요.
지금은 7천 넘어서 개인적으로 1억 한 4천, 5천 정도. 저희 가족들도 같이 했거든요. 한 8억 정도. 아이템만 다를 뿐 핵심은 놀랍도록 똑같아요. 이보람을 떠올리게 한 이 SNS의 주인은 공동구매 커뮤니티 주인장으로 유명했습니다. SNS 호화로운 그녀의 모습은 같은 가정주부지만 저렇게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환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기저귀, 분유, 세제 뭐 이런 생필품, 생활용품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아주 착한 가격, 그리고 칼 같은 배송, 뭐 하나라도 더 서비스 챙겨주는 건 섬세함, 그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좀 쉽게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소수정예 회원만 직접 초대해서 비공개 커뮤니티를 점차 하나씩 늘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커뮤니티가 총 5개까지 늘어나요. 그런데 가장 소수 인원인 커뮤니티에서는 무려 골드바, 상품권 이런 것들 공동 구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거의 반값. 반값의 골드바요? 네, 이미 검증된 사람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350명 정도가 주문을 했습니다. 와. 금액으로 약 104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돈을 가로채고 도주를 했다가 결국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공동구매에서 가장 흔한 사기는 뭐 에르땡땡, 루이땡땡, 샤땡, 소위 말하는 럭셔리 명품 빅3에 초점을 맞추기 많대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은 진짜 명품을 걸치고 사람들에겐 내가 착장한 게 거의 진짜와 같은 퀄리티 좋은 가품이라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받는 브랜드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쇼에 갔다 왔던 VIP가 바로 나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물로 보내준 어떤 고가의 샴페인 이런 거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시선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연동해놓은 다른 SNS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의 이 디자인 후기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문의를 하겠죠. 그 제품이 뭐냐? 그럼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가품 설명과 구매 경로를 알려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까짓 거. 그렇죠? 그런데요. 단순히 가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생계가 달린 사업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NS 재벌이었던 변지명, 본명 송진영 씨입니다. 이 SNS 재벌은 팔로워 2만이 넘었고요. 슈퍼카들이 즐비했고 명품이 넘쳐났습니다. 변지명 씨, 본명 송진영 씨를 볼까요? 이분은 체인점을 거느렸던 프랜차이즈 회사 사장이었고요. 건물들과도 연이 닿아 보입니다. 자신이 운영 중인 썬틴샵 그리고 세차장을 합친 사업체의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죠. 이 남자의 SNS를 자주 보던 젊은 나이대 사람들이 이 솔깃한 제안에 연락을 합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교육 받았을 때 그 오픈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해도 한 5-6명 됐었고, 본인이 재벌이라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두르고 있는 것만 해도 다 비싼 것만 두르고 다니고 집도 엄청 좋아 보이고 출퇴근할 때 맨날 이제 슈퍼카를 타고 다녔죠. 2018년 4월 이렇게 모인 약 10여 명의 사장들에게 아유 곧 사장 될 건데 폼나게 수입차 한 대 타세요 라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 만약 이제 1억짜리 차를 탄다고 했을 때 뭐 보증금 2-3천 정도는 내야 할부든 리스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본인 명의만 자기한테 주면은 보증금 2천만 원 대신 내가 내주겠다. 네. 이런 제안에 예비 사장님들은요, 이거 괜찮은 기회다. 솔깃하죠, 당연히. 이 썬팅샵을 운영을 하면 월에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번다라는 얘기에 슈퍼카를 리스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연식이 조금 오래된 슈퍼카를 선택을 하면서 달리다 보면은 도로 위에 설 정도라는 얘기를 했고요. 뭐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던 가격이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8천만 원 이상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이 4천만 원이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가 그 지경인데 어떻게 타요? 이 점주들이 더 이상 차를 못 타겠다고 하면 계약 기간이 있으니 그것만 유지해달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019년 아예 잠적해버렸습니다.
수법도 진짜 가지가지인 게 그 사이에요. 또 군의관들에게 1억 원을 맡기면 매달 170만 원씩을 주겠다면서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난 피해자들만 4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토록 부자 인플루언서를 사칭한 SNS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소위 있어 보이는 이 겉모습에 잘 현혹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